자, 다음에는 이제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여기서부터는 좀 관청의 종류하고 성격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통일신라 시대 그거는 뭐 잘 안 나오니까 고려하고 조선은 이 중앙관청의 종류하고 기능을 반드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읽자고요. 특징 개관. 국초에는 신라와 태봉의 관제를 답습하면서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성종 때 그건 외우시고 성종, 이성, 육부, 줄. 또 동그라미 어디다가? 이성에다가 뭘로 바꿔 나온다? 삼성으로. 이성육부라고 해야 돼. 고려는 발해는 삼성육부지만 고려는 이성. 그 다음에 문종 때 완성. 그 다음에 관계. 이건 관리의 등급이야. 위계질서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광종, 사색, 공복, 출. 성종, 문무, 18분계. 그것만 줄쳐놔.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처럼 문무산계까지. 문무산계. 그 다음에 중앙관제는 삼원적 줄. 이거는 세 가지 계통이라는 거야. 세 가지 계통. 첫 번째 계통은 당의 영향을 받은 게 있다. 당. 이성육부하고 어사대. 특히 어사대는 송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아까 당의 영향을 받아서 당이 삼성육부제란 말이야. 그래서 삼성육부제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게 발해란 말이지. 그래서 발해도 삼성육부. 근데 이 고려의 이성육부도 기본적으로는 당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나 당과는 달리 몇 성체제로 운영된다? 이성체제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송의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있다? 중추원과 삼사줄.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고려만의 독자적인 관청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그건 반드시 외워놔.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그 나머지는 이성에다가만 동그라미 쳐놓고. 이부병부. 그건 줄 맞춰라. 그래서 이렇게 읽어 그냥. 자, 그래서 중앙관청은 이성육부를 시작으로 성종 때, 대략 문종 때 완성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의 관계, 관품 나오면 광종, 기계적으로 광종, 사색 공복이야 무조건. 사색 공복, 성종, 문무, 18분계. 그거 외우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고려의 독자적인 거 외워.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자, 고려 전기의 중앙정치의 핵심은 뭐다? 이성, 육부, 줄. 이거 자체 줄. 어디다 또 동그라미? 어디다가? 잔학계나 이성. 삼성육부가 아니라 이성. 당과 다르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공부하는 거야. 이성은 뭐가 있다? 중서, 문화성. 따로 쓰지 말고 그냥 거기 확인해.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이게 이제 이성인 거야. 근데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야. 중서성, 문화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렇게 삼성인 거야, 당나라는. 그런데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하나로 운영한다고 했어.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청이 더 중요하다. 어떤 관청? 중서, 문화성. 중서, 문화성. 자, 중서문화성은 다른 말로는 무슨 부라고도 한다? 제부. 그리고 이 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최고 책임자, 문화시중. 줄 쳐놓고. 각각 따로 줄 쳐놔. 그러면 이게 최고관청이거든? 이 나라의 최고관청이거든? 그러면 최고관청의 책임자는 이 나라의 수상이란 소리지. 그래서 이 나라의 수상은 뭐다? 문화시중이야. 문화시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하고 3품 이하의 관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품 이상의 고위 관료하고 3품 이하의 관리.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뭐라 그런다? 재신. 3품 이하의 관리를 뭐라 그런다? 낭사.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따로따로 주쳐놔. 따로따로 물어보기도 해. 중서문화성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문화시중은 뭐야? 수상. 그 다음에 재신의 기능, 낭사의 기능 따로따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줄 쳐놓으라고. 뭐 하는 거야, 기능이? 정책, 결정, 정책, 비판, 줄 쳐놔. 그렇게만.
문화성의 중서문화성의 기능이 뭐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비판하는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냐는 거야,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제, 신이고, 낭사는 뭐? 비판. 비판에다가 언론 이렇게 해놔. 그걸 언론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언론 활동. 결론. 백관과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관청. 그것도 좋잖아. 그럼 뭐 말하는 거야? 중서 문화성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에다가만 줄쳐놓으면 정책을 집행.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가 상서성이고, 따라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관청이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육부가 여기에 속해서 상서성 밑에 뭐가 속해 있다? 육부. 그리고 육부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병, 호형, 예공.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조선시대는 이호, 예병, 형공 순으로 읽거든. 이호, 예병. 근데 이거는 이병.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부하고 병부가 가장 중시되는 거야. 중요도 순이야. 그럼 조선시대는 이부하고 호부가, 고려시대는 이부하고 병부. 이부하고 병부만 동그라미 쳐놔. 그럼 이부하고 병부가 가장 중시되었다. 자, 그 다음에 중추원으로 간다. 자, 중추원은 다른 말로 무슨 부라고도 한다? 추부. 그래서 상서성은 깍두기 같은 거니까 지워버릴게. 자, 그래서 뭐하고 뭘 합쳐서 제부하고 추부를 합쳐서 부가 몇 개야? 2개지? 2개면 양이지? 이걸 뭐라고도 한다? 양부라고 한다. 제추, 양부. 제추, 양부. 묶어, 연필로. 중서문화성 끝에 제부라고 돼 있지? 중추원 끝에 추부라고 돼 있지? 그거 묶어버리고 뭐라고 한다? 양부라고. 그래서 고려 양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중추원의 이 구성이 중서문화성 구성과 구조가 비슷해. 2품 이상의 고위관료하고 3품 이하의 관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2품 이상의 고위관료는 여기에 속한 추밀 또는 추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관리는 승선. 그래서 추밀, 추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승선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기능.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 수기 이렇게. 수기는 왕 호위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중추원의 기능은 뭐야 그럼? 군사적 기밀을 다룬다. 그 다음에 왕명, 출납과 수기를 담당했다. 그럼 중추원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서문화성의 기능은 뭐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비판한다. 내지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관청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4개를 나눠서 물어본단 말이야. 뭐야? 재신, 정책 결정, 낭사, 비판, 그 다음에 추밀, 추신, 군사문제, 군사기밀, 그 다음에 승선, 왕명출납과 수기. 그렇게 나눠서도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으로 간다.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이것도 잘 나온다.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이건 이제 공통점이 많아.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식목도감은 자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은 이제 먼저 기능만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통점이 많아. 자, 도병마사는 무엇을 다루는 기구다? 중대한 군사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군사 문제 줄쳐놓고. 그 다음에 식목도감 뭘 다루는 거다?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 이거는 이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문장 그대로 읽어버릇 하세요. 평소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뭐야? 군사 문제를 다루는 합의제 기구다. 군사 문제를 다루는 뭐? 합의제 기구다.
법제와 격식을 다뤘던 합의제 기구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그것만 달라. 법제와 격식은 이해를 한다면 입법기구란 소리야.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고 이런 것도 말하는 거야. 관청의 어떤 규정 제정하고 이런 것들. 법제와 격식, 군사, 문제.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통점 맞지? 읽어봐. 뭐 구성원도 공통점이지. 얘네들은 뭐야? 제추, 재신과 추밀, 몇 품 이상이라고 하는 거야? 뭐 당연히 2품 이상에. 2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이루어졌다. 뭐, 맞잖아 이것도. 맞지? 중서문화성 소속의 2품 이상 관리인 재신과 중추원 소속의 2품 이상 관리인 추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그 다음에 독자적. 이것도 공통점이지? 미리 읽었지 이거는. 고려의 뭐? 대표적인 독자적. 당의 영향, 송의 영향 아니라 독자적. 그 다음에 문벌 귀족사회. 이거는 전기부터 만들어지니까 지배 세력은 누구와 연결해야 된다? 문벌 귀족이라고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문벌 귀족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귀족사회 특징 반영 귀족사회. 거기까지가 뭐야? 자, 그리고 임시기구 마장. 임시기구까지만 하면 무슨 소리야? 무슨 기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상설기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중대한 군세 문제가 터졌어. 그럼 그때 싹 모인다는 거지. 어디에서? 도병마사에서 법률 만들 일이 생겼어. 그럼 그때만 싹 모인다는 거지. 어디에서? 식목도감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만 제하면 계속하라고. 합의제. 순서를 읽어봐. 합의제? 합의했다잖아. 합의제. 그래서 최고관청은 이거지만 고려시대 합의제 기구 하면 이걸 돼야 되는 거야. 중서문화성은 합의제 기구가 아니야. 그래서 합의제, 제추, 그다음에 독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문벌귀족사의 특징, 그다음에 임시기구.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간다. 요건 차이점인데 고려 후기. 고려 후기 때 요게 바뀐다고. 거기 있나? 충렬왕 때. 외우든 안 외우든 이거는 왕이 나오는 왕이지. 충렬왕 동그라미 쳐놔. 충렬왕. 충렬왕 때 이게 뭘로 바뀐다?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로 바뀐다. 두 글자로는 도당.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도당은 어떤 기관이다? 국정 최고기관 줄. 고려시대 국가 최고기관은 뭐야? 전기에는 중서문화성이라고요. 중서문화성. 근데 후기에는 도평의사사로 해야 돼. 도평의사사. 지배 세력도 그럼 달라지겠지. 도병마사로 준다고. 지금 이거 도평의사사 빼고 지금 이거 다 공부하는 거는 문벌 귀족으로 주는 거야. 도평의사사 도당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쪽 시대라는 거 아니야. 아까 크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신 직권기가 있지? 전 후잖아. 이거잖아. 도평의사사는 충렬왕이니까. 그치? 이제는 권문 세족으로 가는 거야. 미리 거기 권문 세족. 권문 세족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지배 세력 물어보면.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대간. 자, 대간도 중요하다. 이건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 발생하는 제도야. 다른 것들은, 다른 이러한 기능들은 그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대간이 하는 이 기능들은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대간은 다른 말로 대성, 거꾸로 성대라고도 해. 대간, 대성, 성대라고도 해. 자, 그럼 대간이란 누구를 말한다? 중서문화성 소속의 산품관리인 낭사하고 플러스 어사대의 관원들을 합해서 대간이라고 불린다. 낭사하고 어사대 반드시 줄쳐놓고.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중요한 권한이냐고. 뭐 간쟁, 봉박, 서경권. 그걸 먼저 읽어. 자, 얘네들 행사한 권한이 뭐야? 간쟁권, 그 다음에 봉박권, 그 다음에 서경권, 그리고 개념 정리나 거기 써놨으니까. 자, 간쟁은 무슨 권한이야? 뭐 하는 권한이야?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행위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언론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봉박권은 뭐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낸다. 비슷비슷하지. 자, 이거 누구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야?
왕권을 제한하는 권한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거 중요한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서경권은 관리 임명, 법률 개폐, 시효 제정 등에 동의해 주는 권한. 그래서 고려시대는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대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래서 개념은 외우시고, 그러면 간쟁권, 봉박권, 서경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권력이 한 곳에 독점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여기서 견제를 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견제와 뭐? 균형이라고. 힘의 권력에 뭐? 견제를 했다. 그래서 견제를 해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견제와 뭐? 균형. 이거는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쉽게 말하면 왕권 제한이지 뭐. 왕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왕권을 제한.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대간 기억해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어사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능만 줄쳐놓으면 돼.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줄.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 줄. 어사대가 하는 일이 뭐야? 정치의 잘한 거는 한자로 시. 잘못은 비. 그래서 정치의 시비를 논하고. 맞지? 정치의 시비를 논하고 관리를 어떻게? 감찰. 그리고 감찰은 동그라미 썼고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 관리감찰기구. 고려시대 관리감찰기구는 어사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어. 어디서 색출해내는 거야? 어사대. 뇌물 먹었어? 감찰?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낭사와 함께 뭐라고 불린 거야? 대간. 무슨 권한을 행사한 거야 그럼? 간쟁권, 봉박권, 서경권을 행사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였다. 자, 3, 4. 단순한 재정기간 줄. 구체적으로는 전곡의 출납회계 줄. 출납회계 동그라미. 그것만 기억해놔. 자, 고려시대 3, 4는 기능이 뭐다? 출납회계. 그냥 회계장부 구성하는 거야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관리하는 거야. 출납, 회계. 어느 시대의 3, 4? 고려시대 3, 4. 근데 이걸 조선시대하고 제일 잘 비교하는 거야. 고려시대에도 3, 4가 있다? 조선시대에도 3, 4가 있다. 재정기능이다? 그러면 고려로 가는 거야. 언론, 뭐 학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선으로 가는 거야. 출납, 회계, 고려로 가는 거야. 언론, 뭐 학문 그러면 조선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조선시대 3, 4하고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이게 이제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송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재정기관이라는 게 바로 송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런데 송과도 좀 달라. 자, 송에서는 모든 재정기능을 담당했다. 송에서는 뭐? 모든 재정기능. 근데 고려는 모든 재정기능 이러면 안 돼. 출납회계. 죽으나 사나 뭐? 출납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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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다 미리 써놔라. 출납회계 밑에다 써. 토지, 인구, 관리 등 이렇게 나. 그리고 거기다가 호부. 부.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담당한 대표적인 관청이 3, 4하고 호부가 있는 건데 3, 4는 뭐라고 해야 돼? 출납, 회계 업무, 그 다음에 토지 관리하고 인구 관리하고 이런 거시적인 정책하는 거 호부라고 호부. 그러니까 3, 4 고려에서 3, 4는 모든 재정 기능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면에서는 송과 달리. 자, 조선시대 3, 4 줄쳐놓으세요. 사원부, 사관원, 헌문관 줄. 언론, 문필기구 줄. 그래서 언론, 문필기구는 어느 시대 3, 4 얘기다? 조선이야. 고려는 출납, 회계만 외우라고 무조건. 출납, 회계, 출납, 회계. 언론, 문필은 조선. 그리고 언론, 문필, 조선에 3, 4 있지? 그거를 연필로 살짝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대간으로. 응? 어느 시대 3, 4를? 조선시대 3, 4를 어디다 연결하면? 대간으로. 그냥 고려시대 대간에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조선시대 3, 4가 되는 거야. 거꾸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대가를 물어보면 비슷한 기능을 찾으려 하면 조선의 3, 4로 가는 거라고. 거기까지. 그러면 공부했지. 대간이 하는 일 했지. 간쟁권, 봉박권, 뭐 서경권 행사했다고 했지. 그런 거는 있겠지 뭐 그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했다. 맞아 틀려. 조선시대 3, 4는. 맞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한림어는 왕의 교서와 외교문서 작성 줄.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종류를 하나 물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지방 통치까지만 하자, 오늘. 자, 지방제도의 변천. 이것도 지워버렸네. 한 번 쓴다, 또. 고려 끝날 때까지 한 번씩 쓸게. 태해정광, 경성목. 태해정광, 경성목. 태해정광, 경성목. 태해정광, 경성목. 경성목. 아, 10호족. 그 다음에 현덕정문 순선헌. 현덕정문 순선헌. 현덕정문 11. 문벌 기조. 그 다음에 숙예인의. 숙예인의. 12. 문벌 기조 보수. 보수화대 문벌 기조. 외교. 금과 군신관계. 이자겸의 묘청의 난, 김보식의 삼국 사기. 무신난.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까지 고려 전기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 신희강고원. 고종과 원종 때. 13. 누구 침입할 때야? 몽고 침입 때. 몽고 항쟁기. 이때 어디로 수도를 옮겼어? 강화도. 무신 집권기. 그리고 이때부터 고려 후기라고 하는 거야. 충렬왕. 충렬, 충선, 충숙, 충회, 충목, 충정, 공민왕, 세왕 물어본다. 그 다음에 우왕 때 위화도 해군. 지배 세력 바뀌는 것일 때. 권문세족. 그 다음에 사대부. 그 다음에 창왕, 공양왕. 이틀을 항상 유지하라 그랬잖아. 이틀. 여기다 이제 지방제도 한다. 중앙 통치도 할 수 있지. 사색 공복. 무조건 주구사나 외우는 거야. 사색 공복. 18분계. 문무 18분계. 이성육부. 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는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지방제도. 국초에는 상황이 어떻다? 태조 때를 봐. 국초에는 아직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은 파견된 적이 있어. 금유나 조장 등이 파견되기도 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지방관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래서 금유나 조장 등이 파견되기도 했다. 이거는 뭐야? 일단 어디로 가는 거야? 시기적으로. 국초. 국초. 그리고 이때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 호족이 그금 지방은 여전히 누가 자치를 하고 있다? 호족이 자치를 하고 있다. 이게 상황이라고. 고려 초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방 통치가 미숙했다고. 그래서 태조가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외우는 거야. 기인제도하고 사신관제도. 그래서 태조 때 뭐 한다? 기인제도하고 사신관제도. 이게 실시될 때는 뭘 물어보는 거야? 이 내용 물어보는 거라고. 이 내용 거꾸로 말하면. 자, 그리고 기인제도는 아까 뭐라 했어? 개념.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아두는 거. 사신관은 중앙에 있는 고위 관료를 그 출신지에 사신관에 임명해서 일정한 지역, 그 지역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이걸 사신관 제도라 한다. 그럼 결국 무슨 제도냐고 그렇게 외웠는데 지방을 통제하는 정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방 통제, 지방 통치의 미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거 무조건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 상수리. 상수리. 그러다가 이제 이왕이 중요한 왕이지. 누가 건의하잖아? 최승로가 건의를 하잖아.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2개 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곳에 머무는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따로 쓰지 말고 그거 계속 외우라고 조치고. 그 다음에 향직 개편. 그래서 향리 제도 마련. 그래서 이때 뭘로 전락한다? 호족이. 향리로 전락한다. 그래서 3개 외우면 돼. 그냥 3개. 12목. 처음으로 지방관 파견. 그 다음에 향직 개편, 향리 제도. 이거 순서 바로 잡는 문제도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지방제도는 어느 때 완성된다? 현종 때. 그게 결론이야. 오도 양계라고 한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제도는 뭐라고 한다? 오도 양계. 가장 크게는 오도 양계 등 이렇게. 근데 이제 기타로 하면 사도호부, 뭐 팔목,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오도 양계 사도호부, 없으면 쓰고 있으면 좋잖아. 오도 양계 사도호부 팔목 경기제 이렇게. 그리고 예종. 자, 예종 때 지방에 어디에 뭘 파견한다? 속현이라는 동네에 뭘 파견하기 시작한다? 간무. 이게 순서인 거야. 이게 순서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지방대회편 천에서 순서대로 딱 알아두시고. 그러면 거꾸로 왕을 이 사람들은 왕을 단독으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단독으로 물어봐.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인제도의 내용을 주고서 이 사람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계속 하라고. 기인하고 사신관, 기인. 12목 설치했다. 지방관 파견했다. 향직 개편, 최승로 얘기 나오면 뭐야? 성종.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한다. 오도. 오도는 무슨 구역이다? 일반 행정 줄. 반면에 양계. 양계는 어디? 국경. 무슨 목적? 군사. 그러니까 이 고려는 크게 이걸 이원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국경 지방에 있는 거는 개야 도야. 개. 그 밑에 있는 거는 도. 근데 성격이 다른 행정구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서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원적인 행정구조. 이거는 국경 지방에 설치됐다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목적이 크다? 군사적 목적이고. 이거는 일반 행정 목적이다. 자꾸 비교해 가는 거야. 따로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설 행정기관이 없음. 도.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도 지방관이 파견되긴 하거든. 그런데 상주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상설 행정기관이 없다. 이런 용어도 나온다. 누가 파견됐대? 안찰사 줄. 관찰사 하지 말고 안찰사 줄. 기능이 뭐래? 돈의 순찰. 그거 반드시 외우라고. 돈의 순찰. 그럼 뭐야? 돈의 순찰한다는 얘기는 돌아다닌다는 소리야.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상설 행정기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맞다. 돈의 순찰이다. 그 다음에 군현을 기반으로 한다. 자, 그 밑에는 또 아니다. 여기 잘못 썼다. 여기다가 상주 지방관이 없다. 그 다음에 안찰사 기능 돈의 순찰. 그 다음에 이 도는 큰 광역단위고 그 안에는 또 일반 목적의 작은 행정단위가 있는데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군현. 줄쳐놔. 군현. 그러니까 도, 군현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냥 행정구역만 읽으면 도, 군현. 자, 그리고 여기까지 뭐가 파견된다? 지방관이 파견된다. 그런데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못했다라고 해야 돼. 반드시. 왜 그러냐면 지방관이 파견된 곳도 있고 그걸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주현. 주현. 자, 주현이란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말하는 거야. 주된 현. 주군 주현 이래도 되는 거야. 어쨌든 하이라이트는 뭐 앞에 뭐가 붙는다는 거. 주가 붙는다는 거. 주된. 지방관이 파견된 곳. 그런데 이거 말고 뭐도 존재했대? 속현도 존재했다는데 이거는 속한.
여기에 통제를 받긴 하지만 여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 그래서 고려시대는 군현이 있는데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졌다. 이게 존재한다는 소리는 알아들어야지. 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도 있구나. 따라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거 기억해.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리고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어. 수적으로도. 자, 그 다음에 양계로 간다. 국경, 군사. 누구 파견했다? 병마사.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요충지에는 뭘 설치했다? 진. 그래서 행정공을 읽으면 개진이야. 응? 개진이야. 도는 군현이 나와야 돼. 개, 진, 도, 군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앙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도 좋잖아. 그래서 개 주둔하는 뭐 군대가 됐든 관청이 됐든 필요 경비는 중앙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스스로 마련했다. 대신 이 지역은요, 세금을 중앙으로 갖고 올라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익류라고 한다. 익류 좋잖아. 익류. 뭐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조창, 조창 X야. 조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지역이라고 말한다? 익류. 경제할 때 또 한 번 할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저분한 것들 하는 거야. 경기제. 자, 경기라는 동네를 알아야 돼. 경기라는 동네는 어디를 말한다? 수도인 개성 부근 줄. 경기도는 지금 여기 경기도는 어디야? 서울을 둘러싼 주변 지역을 경기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냥 경기가 서울 근처라고. 그러니까. 근데 수도 근처라고. 근데 이때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한양이 아니라 개성이니까 개성 부근이라고 하는 거지. 개성 부근의 일정한 지역을 묶어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 경기. 근데 그 지역은 어디서 직접 통치했다? 개성부에서 직접 통치. 개성부에서 통치했다는 것은 수도에서 직접 통치했다. 그래서 결론, 경기제란 어떤 지역이야? 수도 부근의 지역을 수도에서 직접 통치한 지역. 이걸 직할시 제도라고 한다. 무슨 제도? 직할. 직접 관할한다. 직할. 삼경제 줄. 삼경은 경은 무슨 뜻이야? 서울, 수도. 고려의 수도는 세 개. 어디 말한다? 아, 이거 일단 사상이 먼저 튀어나와야 돼. 이거는 강력하게 무슨 사상이 영향을 받았다? 풍수, 지리 사상의 영향. 반드시 그거. 풍수, 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한 무조건 뒤에는 삼경이 나와야 돼. 삼경. 그래서 풍수, 지리 사상에 따라서 이것을 중시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어디다? 고려 초에는 개경, 서경, 동경, 일단. 근데 개경은 어디다? 개성. 거기가 수도지 진짜. 다음에 서경은 어디다? 평양. 동경은 경주 말하는 거야. 근데 경주는 동경 깍두기처럼 넣은 거지. 왜? 아무래도 통일실 했을 때까지 수도였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긴 했지만 고려 초에는 동경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고려 초, 태조 때부터는 주로 어디를 강조했겠다? 수도인 개경과 서경이 특히 적극적으로 개척된다. 이러면 된다.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삼경 안에는 동경까지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분사제도 좋잖아. 그리고 서경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하자. 서경이란 동네는 그냥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동네인데, 자, 서경은 어디라고? 평양이야. 그럼 어느 나라의 예수도였던 거야? 고구려의 예수도였던 거지.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이 나라 계승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고구려 계승.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중시한 이유는 저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개성보다는 북쪽에 있잖아, 평양이. 그러니까 북진 정책의 전진 기치. 그래서 북진 정책과도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삼경을 포함해서 서경을 중시하는 것은 사상적으로는 풍수, 지리. 그래서 후뇨 10조에서도 아까 태조 때 후뇨 10조에서도 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려의 왕들은 이곳에 여러 해 동안 머물면서 정사를 돌보기도 했다고. 그럼 노숙할 수 없잖아, 왕이.
그럼 거기다 서경에다 뭐도 지어놔야 돼? 궁궐도 지어놔야 됐고, 업무를 보려면 관청도 지어놔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관청이 수도인 개성에 있겠지만, 그래서 개성에 있는 관청을 서경에 똑같이 하나씩 설치해 놓는 거. 그걸 분사라고 한다고. 분사. 자, 분사제도라고 한다. 그걸 분사. 이거 무슨 뜻이라고? 개경의 관청을 똑같이 어디에 하나씩 더 설치하는 거? 서경에 더 설치하는 거. 자, 그래서 분사제도와 관련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고? 서경이라고. 서경. 묘청이랑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까? 묘청 등 서경파가 아까 서경, 천도운동 정기한 거 맞지? 그래서 이 정도만 써놔 일단.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삼경제 하고 있지? 삼경제 하고 있지? 지금 이런 내용을 주면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역 딱 물어보면 서경이 답인 거잖아. 맞지? 서경.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에는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서 이곳이 굉장히 명당이라는 설이 등장한단 말이야. 문종, 숙종. 어느 왕? 문종, 숙종 때. 요때는 어느 동네가 적극적으로 개척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한양. 조선의 수도가 되는 곳. 지금 우리가 사는 요 동네. 한양. 근데 이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이걸 한양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때가 남쪽의 수도에 가서 승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경, 이렇게. 그래서 남경이라는 동네가 나오면 한양을 말하는 거고, 특히 어느 왕 때? 문종과 숙종 때 얘기가 나오면 서경, 천도 이러면 안 돼. 어쨌든 남경이 나와야 돼. 그리고 심지어 숙종 때는 천도 계획까지 갖고 있었어, 이때. 그래서 그거 있나? 거기 숙종 때다 써. 숙종 때다 특히.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거는. 사상할 때. 김, 위, 제가 건의한다. 김위제. 이 사람이 풍수가, 이 당시에 풍수가거든. 풍수지리 사상가. 풍수가. 김, 위, 제 건의로 이것으로 천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경 이러면 안 돼. 응? 김희재가 나오는 순간 숙종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남경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에는 동경이 빠지고 그 대신 남경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자, 그다음에 사도부. 군사적 요지의 설치, 국방의 중심지 역할 줄. 이것도 결국은 뭐야? 무슨 성격이 좀 강한 거야? 군사적 성격이 강한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팔목. 행정의 중심지 줄. 그건 줄 맞춰놓으면 돼. 그 다음에 향부곡소. 야,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잘 나와, 이제. 향부곡소. 자, 일반 군용과 별도의 특수행정구역 줄. 일반 행정구역은 9년이지, 도구년. 근데 그 9년이라는 행정구역과 별도로 설치된 특수행정구역을 말한다, 이거는. 별도. 자, 그런데 그 세 개 중에서 이거는 어느 시대에 와서 처음 발생했다? 소는 고려. 소는 고려 줄. 근데 향부곡은 그 전부터.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삼국시대 저런 얘기가 나왔었지. 천민 중에서는 노비하고 집단 예속민. 집단 예속민은 주로 피정복민들을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집단적으로 통제했다 그랬지. 그네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나왔잖아, 용어가. 향부곡, 향부곡. 그리고 간단한 건 했잖아.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 내용은 그대로 여기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는 어느 시대에 와서 고려. 향부곡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지. 소는 고려부터. 소는 고려시대. 자, 그 다음에 또 뭐. 향부곡에 사는 사람은 주로 뭐. 농사.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 그것도 반드시 섞이지 않게.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에 종사했다? 농사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이라고 가야 돼. 그럼 농민이란 소리 아니야? 농사 지으면 농민 아니야? 근데 일반 군현에서 농사 짓는 일반 농민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얘네들은. 그래서 농사, 소, 수공업 그거 줄쳐놔. 그리고 수공업에다가 미리 써놔. 수공업에다가 써놔. 수공업에다가 위로 빼고 광물, 먹, 차, 생강, 자기
등이라고 써놔. 무슨 말이냐면 소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생산하는 물건들이야. 광물, 지하자원, 뭐 금, 운, 철, 구리 이런 거 광물, 먹, 차, 생강, 도자기. 주로 누가? 소의 주민들이. 자, 그렇게나. 그 다음에 무슨 대우를 받는다? 차별 대우줄. 누구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소리야? 일반 아까 맨 처음으로 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 차별 대우로 다시 가. 다 주쳐놔. 어떻게 차별 대우를 받는데? 더 많은 조세와 공물을 납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그 다음에 교육과 가거응시를 제한했다. 그거 다 주쳐놓으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는 소리야? 일단 내지 않는다는 소리야? 세금을 내는 사람이지. 그래서 얘네들도 신분적으로는 일반 군현민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사회적으로 더 많으냐? 같은 정도의, 이렇게도 심지어 나왔어 문장이. 그럼 안 돼. 일반 군현민과 같은 정도의, 그럼 안 되라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됐다. 이렇게. 그래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노비다? 아닙니다. 노비는 절대 아닙니다.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일반 군현민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알아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계속 가지는 않고 어떤 사건 이후에는 조금 폐지되는 현상이 있다? 무신난 이후. 무신난 이후 줄. 폐지 현상이야? 완전히 폐지되는 거야? 폐지되는 현상인 거지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뭐냐면 일반 군현이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으로 강등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바로 무신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중에서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거 그거 두 개 줄쳐놔. 뭐가 뭘로? 공주, 명학, 소. 공주에 뭐가 있었던 거야? 뭐 소가 있었다는 거지. 명학? 소 맞지 소? 그게 뭘로 바뀌었대? 충수년. 뭘로 바뀐 거야? 현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알아들으라고. 뭐야? 소가 일반 군현으로 습격한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거기다가는 그래 있네. 회유책. 뭐? 회유책 나중에 할 거야. 회유책이 이라냐. 회유책 줄쳐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뀐대? 충주, 다인, 철소. 또 뭐가 붙었네? 소가 붙었네. 충주에 소가 있었네. 다인, 철소라고 하네. 근데 여기 뭘로? 이간, 폐현 줄쳐놔. 뭐 알아들어야지 뭐. 뭘로 됐네? 현으로 됐네. 승격했네. 근데 이거는 대몽항쟁을 했던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대몽항쟁에 공을 인정받아서. 그럼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지.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군공을 세우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승격하기도 했다. 맞는 거지 뭐 그냥. 여기 어느 때 일어난 걸까?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거야. 무신집권기 때. 그 정도. 그래서 상징적인 예로 알아도. 자, 그러고 어느 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없어진다? 조선 완전히 철폐. 그러면 거꾸로 이걸로 공부하면 조선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향소 부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뭐 틀리는 거야 무조건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리. 자, 향리는 국초에 무슨 출신이 많다? 호족 출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호족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지. 일부는 중앙에 문벌 귀족이 되지만 다수는 지방에 향리로 전락하는 거야. 특히 어느 때 그런 경험이 많았을까? 성종 때 향직 개편으로. 근데 이걸 다 얘네들 통제한다 이래도 되는 거야. 기인제도 하고 사신관제도 뭐 12목 지방간 파견 향직 개편 이런 것들 다 얘네들 통제한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호족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향리 통제 이래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호장 부호장 줄. 그런데 이제 특히 이 호족 출신 향리들은 좀 상층부에 속했다고. 그래서 향리도 세력의 크기가 다를 거 아니야. 힘이. 그래서 상층부 우두머리급들을 뭐라 그런다? 호장, 부호장.
그러나 결국은 호장, 부호장도 뭐 말하는 거야? 결론은 향리. 하는 일이 뭐야? 지방, 실무줄. 신부는 세습. 세습직, 직역, 세습. 그러니까 뭐냐면 향리도 직업이라고 따지면 지방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이것도 직업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직업을 어떻게 자식이 있으면 물려준다고. 그래서 세습직. 자, 그 다음에 신부는 중인층을 주로 형성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써. 조선과 공통. 이 점은 어느 나라의 향리와 공통이다? 조선과 공통. 조선시대 향리가 하는 일 말해봐. 지방 실무 행정. 직역을 세습. 신부는 중인층. 자, 그 다음에 일품군. 이건 군대야, 군대. 미리 써놔. 일품군 위에다가 주현군. 주현군. 점점 공역부대. 주현군에 속한 부대야, 이게. 공역부대. 공역을 주로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노동을 주로 하는 거야, 노동. 그래서 주현군 내에 일품군. 주현군 내에 일품군은 뭘 주로 하는 부대로서? 노동을 주로, 공역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누가 지휘했다? 향리. 향리. 자, 그 다음에 문과줄, 중앙관료줄. 고려시대 향리는 문과를 통해서 중앙관료가 되기도 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향리에게는 토지, 보수를 줬어. 토지를 줬어. 향리에게 지급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외역전출. 그리고 그거 묶어, 세 개. 뭘 묶어? 일품군 지위, 문과 중앙관료 진출, 외역전 지급. 이거는 조선과 차이야. 응? 그러면 조선의 향리는? 조선의 향리는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아닙니다라는 거야. 조선시대 향리는 중앙관료로 진출하지 못하고 세습 실무직으로 전락했다. 그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시대 향리에게는 토지가 지급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얘네들이 이제 무엇을 형성한다? 사대부를 형성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사대부는 주로 무슨 출신이 많을까? 지방의 향리 출신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좋잖아.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 통치 조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고려시대 거 기본 이론은 다 읽어오세요. 다 읽어와. 알든 모르든 다 한번 읽어와봐.